오늘 스타일 초대석에는 박근혜 후보 캠프의 여성정책 브레인인 박근혜 여성 캠프, 이 캠프의 여성 특보이신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여성정책 브레인이다. 뭐 이런 표현 썼는데 맞습니까? 저 과찬이십니다. 네. 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네, 지난 경선 때부터 네. 박근혜 후보의 여성정책 특보를 맡아 오셨는데, 네. 자, 가까이서 본 박 후보, 어떤 분인지 짧게 우선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상당히 편하게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초선인 의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네. 상당히 자유롭고 편한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특보님이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자, 이번 선거에서 참 우리가 뭐 앞서도 네. 들으셨겠지만 정책 대결, 공약 대결이 너무 없다. 네. 뭐 좀 토론도 좀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고 여러 상황이 네. 있는데, 여기에서 여성 정책, 네. 박근혜 후보는 또 여성이신데도 네. 불구하고 별로 눈에 띄는 게 뭐 없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도 매우 안타깝고 저희 선대위에 있는 여성본부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네. 사실은 저희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께서는 지난 경선 때 이미 여성 관련된 공약을 7가지를 먼저 발표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된 법안도 이미 제출을 했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이 좀 안타깝고요. 홍보 부족의 네. 기자들 탓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법안을 발의했고 네. 이제 관련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사회적으로 여성 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좀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네. 자, 가장 대표적인 거, 네. 차별화되는 건 어떤 게 있어요? 박근혜 후보의 정책 중에서요. 여성 정책. 여성 정책 중에서 저희가 지금 법안을 발의한 게 3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아빠의 달입니다. 그러니까 네. 출산 후에 여성이 일하건 일하지 않건 아버지들이 3개월 이내 한 달 동안 아빠의 달. 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이금 100%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임신 기간 중에 사실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신 초기와 말기에 일일 근로 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2시간 단축하는 법안도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 후보께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슈가 조금 더 거시적인 이슈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은 아닌가 다른 싶습니다. 캠프에는 없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후보가 먼저 뭐 여성 네. 대통령론을 들고 나오셨는데 이걸 더 야당 측에서 네. 야권에서 더 난리를 쳐가지고 네, 네. 뭐 여성성 논란, 네. 정체성 논란, 뭐 네. 별의별 그런 말들이 지금 비어져 나오고 있잖아요. 네. 우선 여성 특보로서 또 여성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야권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 여성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공격한 거에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떠한 여성, 어떠한 집단, 어떠한 계층,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름만으로 그 대표성을 가져야 되고 여성이라는 이름만으로 그 특별한 정책이 맞춤형 정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부분이 사실 야권에서 더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이제 대통령 최종 후보가 되면서 드디어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다수의 지지를 얻은 박근혜 후보, 여성 대통령 후보가 탄생했다라는 점 저희 강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권에서 이제까지 여성계의 많은 논의들을 갖다 뒤로 저버리고 과연 여성이 맞느냐, 여성성이 없다, 이런 식의 그 비논리적인 공격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안타깝고 일부분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여러 여론조사들을 저희가 이렇게 쭉 보면 네. 과거보다 네.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보다 박근혜 후보에 대한 여성들의 지지가 남성들에 비해서 그다지 높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더 상대적으로 네. 성적인 뭐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더 많이 지지하고 여성 후보들의 표심은 조금 낮은 것 같은데 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근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요. 네. 사실 모든 대선 관련된 여론조사가 성별, 연령대별 다 나오지는 않고 네. 있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여성들로부터의 지지가 결코 낮지 않고요. 네. 오히려 저희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여성 유권자들입니다. 낮으니까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사실은 조용한 지지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성 유권자들의 사실 지지가 높은 편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분석에서는. 그리고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여성 대통령 후보 아니면 여성의 그 최고 지도자가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여성계에서 많은 사실은 비판적 지지든 긍정적 지지든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여성 가족 관련된 정책이 공약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면 여성들이 더 많은 지지를 그 이념적 성향을 떠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이 최고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점에서 전 더 많은 지지를 보내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새누리당의 의원이시고 여성 네. 특보이시고 또 네. 캠프의 또 의원이시니까 네. TV 토론이 마치 이제 KBS가 하겠다고 네, 했는데 네. 박 후보 측이 거부해서 안 된 걸로 저희는 일단 네, 뭐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실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 새 후보가 이제 어쨌든 유력 후보로 지금 빅3. 네, 빅3라고 얘기를 네네. 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이 단일화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어쨌든 독립된 대통령 후보로서 끝까지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네. 전 지금 상황에서 3자 토론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계속 단일화를 하겠다, 누구 한 명은 끝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토론에 대해서는 독립된 새 후보가 같은 지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와서 토론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편향된 토론 방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n분의 1씩 하면 안 된다. 네, 저는 그 그렇게 발언 생각을 기회가. 예. 그러면 1대1 토론이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걸 좀 조정을 통해서 저는 조정을 통한다면 저는 박근혜 후보가 기꺼이 참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마치 그러니까 1대2의 일방적인 공격을 위주로 하겠다는 게 너무나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 틀에서 저희 박근혜 후보에게 나와서 토론에 임하지 않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리한 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1대2 구도가 자명해 보이니까 네. 그 방식을 좀 고쳐달라는 것이지 네. TV 토론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예, 그런 거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들은 좀 TV 토론을 통해서 네. 이 유력 후보들의 네. 육성을 네. 그분들의 어떤 그 진정성 있는 정책 대결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빨리 돼야 되지 않겠어요? 빨리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야권에서. 방송사들이 네. 빨리 정리를 네. 좀 해야 됩니까? 네. 자, 투표 시간 연장 논란 네. 이거 뜨겁습니다. 네. 먹튀 방지법하고 뭐 네. 빅딜을 하자. 네, 아니다. 네. 빅딜 얘기가 아니다. 네. 뭐 좀 이정현 지금 공보단장이 네, 또 네. 좀 개인적으로 곤혹스러운 네, 입장에도 네. 빠졌고. 자, 어쨌든 투표율을 올려야 된다라는 어떤 대전제에는 국민들이 공감한다는 네.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죠? 네, 맞습니다. 자, 투표 시간 연장 이외에 방법이 없다는 게 새누리당 입장입니까? 어떻게 꼭 그거 아니더라도 할 방법이 있다는 겁니까? 저는 공식적인 입장을 떠나서 일단 제 개인적인 견해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네. 투표율을 올린다. 참정권을 갖다가 보장해 줘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네. 저는 투표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도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장소를 갖다가 다양화한다라든지요, 비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밤에 쉬프트를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뭐 시간대 단지 연장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지금에서 와서 이걸 갖다가 이슈를 꺼내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 굉장히 정략적이라고 보는 것이 이게 그토록 중요한 이슈였다면 야권에서 저는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부터 아니면 그 이전 18대에서부터라도 쭉 논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대선 한 풀었다가 50일 안팎 남은데 네, 너무 급하게 네. 지금 법안을 갖다 통과시켜야 되고 원내에서 협의돼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너무 조급하게 지금 이슈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정말 이게 통과가 되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원하는 건지 그러니까 정략적인 것을 이용하는 것에만 그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그런데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네. 투표율이 어쨌든 올라가는 것은 다 좋은 일이라고 네. 봐야 되는데 네. 이것을 이제 패키지라든가 뭐 네. 빅딜하는 거는 절대 네. 당론도 아니고 네. 받아들일 수 없다. 네. 뭐 이른바 동시처리든지 분리처리 뭐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에서는. 네. 자,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 그렇다면 투표율이 올라가는 게 나한테 불리해서 젊은 층의 투표율이 올라가는 건 나한테 불리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오해와 지적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 투표 시간 연장이 설령된다고 해도 박근혜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는 불리합니까?
어느 정도 연령 계층에 따라서는 유불리가 그러니까 달라질 그래서 것 안 같습니다.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아시겠지만 박근혜 후보가 이제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돌파하는 힘은 원칙을 지키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어떤 것들 변화를 갖다 필요로 하지 않고 네. 경선 과정에서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몇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경선 룰 변경 방식에서도 네, 네. 그 부분에서도 그 후보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투표율이 증가하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 반드시 새누리당에 불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예. 김종인 위원장 뭐 잘 아세요? 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네. 김종인 위원장. 네, 네. 이분이 이제 그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 뭐 네.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네. 않아도 다 알 텐데 네. 거기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단일화가 어떤 식으로 야권에서 이루어지던 간에 네. 박근혜 후보가 1.5%포인트 이긴다. 네. 굳이 아주 숫자까지. 네. 그래서 뭐 근거가 있습니까 했더니 너털 웃음 지으시면서 두고 봐라. 네. 어쨌든 뭐 이랬대는데 네. 아세요 이 뉴스는? 네, 알고 있습니다. 어제 자, 봤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뭐 김종인 위원장님과 이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얘기해 본 적은 없고요. 네. 저 이제 기사는 읽었는데 그냥 김종인 위원장님의 직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직 정치계에서 연조가 워낙 짧기 때문에 이제 5개월 됐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정확한 수치를 갖다가 제시한다거나 예측을 할 만한 그 배경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하지만 네, 네. 하지만 최근에 조금씩의 그 변화하는 추이를 보면 단일화가 되더라도 박근혜 후보가 이제 정책을 아직 많이 발표를 안 하셨습니다. 그 공약을. 대충 다 오늘 뭐 외교안보 통일 공약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요, 경제민주화, 일자리, 그다음에 교육, 여성가족 분야 공약은 아직 발표를 안 하셨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네, 네. 이 구체적인 모든 안이 발표가 되면 상대당, 야당에서 어떤 식의 단일화를 이루더라도 박근혜 후보의 그 공약 관련돼서 실현 가능성 그리고 국민의 그 한 분 한 분의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서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 나오셨으니까 네. 그 여성 특보이시자 네. 여성 정책이 뭐 네. 우리 유권자의 반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법안 저런 법안 말씀하셨지만 네. 정말 핵심적으로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어떤 정책으로 이 지구의 반이고 대한민국의 반인 여성들에게 다가가겠다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새누리당의 여성가족 공약은 박근혜 후보의 여성가족 공약은 여성과 남성이 어깨를 나란히 둘 수 평등? 있는 평등 양성 평등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그래서 남성의 어깨에 놓여진 짐도 덜어주고요 여성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정책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또 구체적인 공약 아직 네. 남아 있다 그러셨으니까 네, 네. 거기에 담길 겁니까? 예, 그럴 겁니다. 그 얘기 담긴 거 보고 또 한번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혜 캠프의 민현주 여성특보와 얘기 나눴습니다.